Hello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7th of February, Wednesday. Now time is 7 o'clock. Today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 자,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이제 거의 하루에 한 개 정도씩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워낙 관심도 많고 또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을 계속해서 좀 하루에 한 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두 개의 좀 오늘 나온 이슈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요 책,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요 책을 통해서 서정진 회장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서 우리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더 알면서 셀트리온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떤 역사를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까지 좀 입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레키로나주가 오늘서부터 이제 의료 기관에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됐다. 그 이슈가 제일 많이 오늘 뉴스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온 뉴스가 자가 면역 질환 피하 주사제 렘시마 SC, 성분명은 인플릭시맙인데 여기서 프랑스에 출시를 해서 유럽 진출 본격화를 하게 됐다. 그리고 2021년 올해 1분기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확대를 하고 상반기에는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까지 확대되는 것이 계획이다. 이런 얘기고요. 프랑스의 자가면역 질환 시장은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인데 프랑스 일단 최대 규모 대학병원 연합인 유니하 입찰을 해서 수주에 성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렘시마 SC는 플러스 기존 정맥 주사제를 통해서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옵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가 면역 질환 피하 주사제 렘시마 SC가 프랑스에 출시됐다.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그 암젠이라는 커다란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프롤리아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의 바이오시밀러 일단 CTP41 요게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임상 3상 실험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FDA로부터 3상 그러니까 임상 2상까지 결과가 좋았으니까 3상을 시험 계획을 받았겠죠. 그래서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CTP41과 프롤리아의 유효성, 약동학, 양력학, 안정성을 평가해서 416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3차 임상실험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식은 당뇨병성 환반부종 치료제인 아일리아라는 약이 있는가 봐요. 요거의 바이오시밀러인 CTP42, 아까는 41이었는데 요건 42, 이거는 이제 임상 시험을 신청하는 거죠. 미국의 임상 3상을 계획하고 신청을 했다. 그런 얘기고 전체 환자 300명 환자를 대상으로 두 약물 간 유효성과 약동학 및 안정성을 비교하는 3차 3상 실험을 계획을 신청했다. 이런 이슈,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역동적인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요즘 코비드 19에 워낙 함몰돼 있어서 지금 레키로나주만 막 하는데 지금 뭐 렘시마 있지만 렘시마의 피하 주사제 렘시마 SC도 이렇게 돼 있고 골다공증 치료제 의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당뇨병성 환반 부종증에 또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정말 많은 바이오시밀러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다음에 좀 부가가치성이 낮은 거는 화학적으로 한 케미컬이나 제너릭 이거는 가격이 10분의 1 오리지널 신약에 그랬고 바이오시밀러는 40에서 60%니까 거의 50%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니까 제너릭이나 케미컬보다는 거의 5배 정도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거의 제너릭이나 케미컬이었는데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한미약품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우리나라에 열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열어가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성장에 자극을 받아서 다른 제약회사들도 막 바이오시밀러 막 박차를 가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좀 뚜렷한 성과는 안 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다른 회사도 셀트리온의 자극을 받아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좀 좋은 선순환 구조를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가장 선두를 치고 나가면서 좀 유럽계 제약회사들을 M&A를 해서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한다면 우리나라의 다른 제약사들한테도 많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진 회장님, 미래를 건 승부사. 여기서 이제 저번 동영상에서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 성공한 기업, 거기서 정리를 하자면 성공한 기업이란 없고 아직 실패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그랬고, 그 도전을 멈추면 그 기업은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좀 기업이 커지면 좀 약간 기업 문화가 루즈해지고 도전 정신을 상실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전의 노력이 정지하는 순간 그 기업은 도태되고 실패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은 아직 실패하지 않은 거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막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 신약들이 나오는 이유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여기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본인 실제 질문도 많이 들었었던 질문이니까, 서정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제 딸하고 보면서 야, 꼭 외모는 소동동동 같이 생겼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정진 회장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진짜 모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네 가지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정진 회장님의 어떤 삶과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는 철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자녀 교육에 대한 영어 교육의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서도 1번으로 세울 거는 그 본인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 서야 됩니다. 철학이 서야만 그 다음엔 어떤 세부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기본적인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세부 계획을 세우면 다른 사람 말에 따라서 너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굳건한 철학을 세우는 게 꼭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요거는 저도 기업을 경영하고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팀장 이상 리더들에겐 참여형 리더가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참여형 리더라는 게 두 가지의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유부단한 리더도 되면 안 되고 독선적인 리더도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게 참 말은 쉽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그 멤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많이 어떤 소통하고 하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결국은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꼭 정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상태 많이 듣고 본인이 많이 연구한 걸 바탕으로 결정을 할 땐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을 때 결정을 할 때는 합리적이고 과감하게,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이기도 하고 과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합리적인데 과감하게 결정을 못 내리는 또 리더도 있고, 과감하게 결정은 내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 의견을 듣지 않아서 합리적이지 못한 리더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합리적이면서도 과감한 리더. 그래서 의사 판단을 위한 결정이 끝나면 모든 구성원의 에너지가 뭉쳐 한 방향으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이어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이게 최선의 생각이라고 들었을 때는 구성원들이 뭉쳐서 한 방향으로 돼요. 근데 리더가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비록 옳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구성원들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이러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참여형 리더가 돼야 되고 솔선수범형 리더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정진 회장님이 셀트리온 그룹을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고 어떤 회사를 경영해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회사를 경영했던 입장이고 지금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정을 내릴 땐 합리적이면서 어떤 결단력 있는, 저 자신도 그런 리더가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고, 주변에서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보통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더들이. 한 가지는 갖고 있는데 한 가지를 마저 갖추지 못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는 모습을 제가 정말로 보면서 저도 뼈저리게 느낀 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무릎을 탁죠. 그렇지. 리더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이슈 브리핑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이 뭐길래, 여기서 스펙이라는 건 우리가 기업 취업할 때 스펙이 아니고, 기업에서 스펙은 SPAC라고 해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거든요. 루이비통 회장도 샤킬 오닐도 전부 SPAC 스펙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2020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스펙의 자금 조달 규모는 832억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회사들을 M&A 하겠다고 돈을 먼저 모으고 적당한 회사를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당한 회사를 못 고르면 그냥 원금에다가 조금 이자 더해서 쫙 돌려주면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M&A를 해서 이 회사를 잘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운영을 해서 또 비싼 가격에 되팔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경영자로서 충분한 경험이 있고 훌륭한 CEO로서 많은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합병이나 인수해 갖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겠죠.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